장관님 TV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발사됐냐, 이동 발사됐냐,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해서 고정 발사되다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고정 발사됐냐, 이동 발사됐냐 관심을 가진 거는 고정 발사대와 이동 발사대하고 군의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정 발사대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개발해갖고 운영하고 있는 전력으로 그 사실이 파악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틀 전에 정보를 잡아서 이동 발사되면 우리 정보 자산을 강화해야 되고 이동 발사 어떻게 추적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 이동 발사됐냐 고정 발사됐냐 따라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도 지금 판단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흐릿하게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장관님, 예, 동의합니까? 저 주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 데까지도 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들이나 실장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해상 봉쇄를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 동료님 질문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군 또 총장님 출신이니까 예. 해상 봉쇄를 요구하면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의 그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NSC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면에서 그 틸러리 국무장관의 페이스북과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이미 거기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가. 그렇죠. 참여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장관님, JSA 관련해서 제가 이 격하게 오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쭉 제가 다 살펴봤어요. 예. 보니까 CCTV를 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CCTV 보셨습니까? 그때 아니 CCTV를 오늘 공개된 거 말고 공개 안 된 것까지 다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번 국방위에서는 못 봤고요. 예. 그 이후에는 제가 다 각별하게서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그 CCTV를 저도 여러 차례 공개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 보면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 쭉 나오고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격하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상황이 발생해서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말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 다음에 또 우리 군이 넘어오는데 조준 사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쳐다보고만 있겠다. 저는 그건 안 됩니다. 그 교전사 JSA의 교전 규칙도 있고 유엔사 교전 규칙도 있지만 제일 유엔 헌장이 우리 헌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위권 조치를 응호 사격이라든지 경고 사격을 해서 조준 사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1차적으로 선 조치하고 후보가 하는 것이 육군의 원칙입니다. 우리 군의 원칙이 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지를 달라 했는데 대대장에서부터 합참의장까지 이 상황을 누가 이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서 아까 장관님 보고받은 답변 중에 좀 틀리는 게 있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한 게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총을 조준 사격을 40발 나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군이 모습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님 말씀 맞고 지적을 수용해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와 또 제가 추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참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이 ICBM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북한은 기다고 했고, 일본과 미국도 인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통일부가,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꼭 성명까지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럴 때는 같이 긴장을 하게 하는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 그걸 이 정도로 쐈으면은 뭐 거의 흥거나 다름없고 위협인 요소가 되는데 그걸 굳이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방부 입장은 ICBM
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답변해 보십시오. ICBM급이고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들이 이 보고서를 못 보니까 제가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아까 보고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쐈던 것이 비행 특성이나 외형을 고려해봤을 때에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 예. 사실상 ICBM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행 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상 각도 발사 시 1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국무위원들한테 했던 보고입니다. 예.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워싱턴까지 도달할 가능하다. 아주 단정입니다.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뒤에 기술적인 몇 가지, 다시 말한다면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정밀 유도, 탄도 작동 여부, 이건 뭐냐면 실패했다, 기술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는 그겁니다. 추가 검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로 8,000에서 10,000에서 13,000km까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걸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다면은 이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그 이후의 국방부의 조치, 우리나라의 조치, 그리고 또 북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말하자면 검토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놔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이런 건 다 놔두고, 말하자면 이게 사실상은 뭐 실패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뭐 조금 더 기다리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안보 의식을 해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표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냥 의원님들께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 나타난 것이 ADD 그 박사팀들이 검토를 한 거고, 아직도 분석은 한미일이 다 완벽하게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다음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들은 게 좀 맞는지 확인 좀 드리려고요. 해상봉쇄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미국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 봉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백승조님 말씀하실 때는 틸러슨의 페이스북에 쓴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런 것을 답변하신 거죠. 제안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봉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게 봉쇄인지 어떤 형태인지 이제 가봐야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아니, 지금 저 장관님의 저 소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NSC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까? 제가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경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토의가 됐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토의가 됐습니까? 뭐 굳이 밝히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도 없었는데 우리끼리 그냥 아니 틸러슨과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틸러슨 걸 보고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걸 논의를 했습니까? 예. 근데 그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말에서 그런 대책은 계속 발전시키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제가 특정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해상 봉쇄에 우리 정부가 미국은 아직 공식 제안을 안 했지만 틸러슨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죠? 장관님 소신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제가 토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니 참여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뭔가 좀 오해 여지가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라는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장관님 말씀 제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맞는지 갑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미국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바 없다. 공식 제안 받은 바는 없다. 예. 그죠? 그러나 틸러슨이 제안한 페이스북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사안이 요청이 오게 되면은 네,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끝으로 하나 더요. 그 네.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거는 17개국인가요? 유엔 참전국이 예. 봉쇄의 주체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일본은 협조를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뭡니까? 그 협조에 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봉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다국적군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미일은 아닙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 다국적군에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 봉쇄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체나 뭐 이게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주체냐 아니냐 그럴 것 같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틸러슨의 페이스북에 있는 방안 자체가 유엔 참전국이 봉쇄에 나서자는 거고요. 일본하고 우리는 제가 읽은 게 맞다면 우리하고 일본한테는 협조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협조에 우리가 응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말씀은 아니면 해상 봉쇄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비공개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도 하셔놓고 지금 비공개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상 봉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틸러슨의 의견에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거기에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의견이 봉쇄 아닙니까? 봉쇄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해상에서 일어나는 상황. 설명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틸러슨이 하는 거 오케이 했다 그러면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상황이 대비해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요청이 오면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뜻이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다음, 네,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지난 킴스 모닝 조참 포럼에 예. 참석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예,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뵀습니다. 예. 장관님의 이 국방 개혁에 대한 이 강의를 듣고 장관님의 국방 개혁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언론에 나온 얘기에 보면은 전작권은 조건을 고려해서 조속히 전환한다.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한미연합선을 해체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하는 걸 세 가지로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들었고, 장관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국방부 관계자가 미래사 창설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조금 일자, 현 연합사의 시스템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미래사에서도 살려나가겠다는 의미이지 연합사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장관님이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장관이 그날 분명한 의조로 그렇게 한미연합사 해체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진위가 뭔지 제가 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미래사가 어떻게 구조되느냐, 뭐 어떤 형성이냐 봤을 때 거기서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사를 해체하지 말고 여기서 보완하는 게 낫지. 그걸 다시 만든다면은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타일러 놨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장관님, 이 국방부 관계자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장관님의 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걸 통해가지고 조금 다른 어떤 대변인도 제가 얘기한 대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조참 포럼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뜻으로. 미래사 같은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 거고 미국하고 한 번도 같이 토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수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전작권 조건을 고려해서 조속히 전환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또
이 전작권을 전환해도 한미연합사 해체는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예. 이게 장관님의 확실한 어떤 의지라는 것을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휘관이 바뀌고 다시 개되면은 약간의 연합사를 모철해서 변형은 있겠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승주 의원님 질의. 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JSA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북 심리전 방송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언론 보도됐고. 예. 그 내용은 북한 병사들이 듣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측 병사들 들을 수 있고. 국방위원들이 그 전체 내용을 들으면 뭐 보안에 위반됩니까? 제가 그 심리전에 JS 북한 병사 기순 관련해서 심리전 내용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내용이 안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안 도착하고 어떤 내용이 답이 와 있냐면은 방송 내용 중에 북한의 정진협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진협정 위반을 3개나 위반하고 반인륜적인 이런 만행을 저질른 것을 북한 병사들이 안 알렸다 그랬는데 여긴 정진협정 위반 내용 포함 안 되었다고 이래 와 있는데 장관님 이거 자료 주세요. 북한 병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이 볼 수 없다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심리전 방송 JSA 관련해서 북한 심리전 방송 내용 또 언제 얼마나 했는가 이런 내용을 좀 합참에서 제공합니까? 합참 작전본부장님 자료 제출하세요. 왜 그 자료를 못 내나요? 자료 제출하고 얼마나 방송을 몇 회 했는가까지 제출해 주세요. 장관님,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쭉 많이 하면서 장관님의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원래 일반 예산의 평균 증가율 7.2%에 미치지만 6.9%이기 때문에 우리가 7.2%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산결산위원입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오늘부터 증액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국방부 모든 간부들은 이 7.2%는 지켜야 됩니다. 다른 일반 예산이 다 7.2% 올렸는데 국방부 6.9%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보가 이렇게 이중한데 증액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많은 분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입체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방위력 증강 부분에 많은 소요를 제기했고 증액 심사를 해놨습니다. 저도 국방 예산 소위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획득하기의 노력을 오늘 내일 좀 독려를 좀 하셔서 예산을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방위력 증강을 하는데 예산을 좀 오늘 내일 좀 증액 예산 심의에 적극 투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뒤에도 계획조정실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7.2%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예산 획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평양 사령부에서 한미를 참관한 해상 봉쇄 작전 얘기에 이철희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여할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뜻인데 좀 차후가 뭔지 제가 이해를 잘 네,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네. 네,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방부의 업무 보고, 특히 우리 국방위에 대한 업무 보고 이것이 너무나 좀 허술하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포천에 있는 미군 사격장에서 총탄이 또 날아들어가지고 민가 지붕을 뚫고 보일러실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총탄을 우리 군이 회수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흘 동안이나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지역이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군 사격장은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우리 청와대 요원도 거기 갔다 왔고 사격장 피해 대책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그 여름에. 그리고 서주석 차관도 다녀왔죠. 왜냐하면 올해 4월에도 그 총탄 발사 사고, 뭐 도비탄인지 유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서주석 차관이 직접 내려가서 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한테 질의도 했어요. 총리 답변이 총리실의 관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상정해서 이 문제를 성의껏 다루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총탄이 회수돼 가지고 조사가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흘 동안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수부에서는 세월호에서 그 6월 나왔는데도 피해자, 희생자 가족한테 알리지 않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은폐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쉬쉬 해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조사하면서 피해 대책위한테 상황 설명도 없고 우리 국방위나 국방위원장한테 전혀 메시지 한번 안 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업무 보고 체계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총탄이 날아들면 그게 사람이 직접 맞으면은 그냥 사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미동맹 끝입니다. 옛날에 효선이 미순이 사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미동맹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을 쉬쉬하면서 할 일이 아니고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육장 주민들 지금 780일 넘도록 1인 시위 계속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사드 가지고 하도 그냥 그 성주에서는 많은 반대 시위가 있으니까 정부는 성주에는 많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성주에. 그런데 60년 동안 참아온 이런 그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도 좀 살펴봐야죠. 당연히 살펴드려야 되고요.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이 언제 떨어진지 몰라서 빨리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선조치하고 무슨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아니 3일, 단도를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제가 이거 정말 길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오늘 좀 늦어서 뭐 여기서 마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요거에 일이 없도록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보고 체계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고 있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또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